한동인들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를 담는 한동안 안녕하셨어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한동인입니다. 20학번 빛나는 세대 새내기를 모셔봤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대학생의 첫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듣느라 고생한 우리 새내기들, 또 특별히 힘들었던 입시 생활을 마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과 부푼 기대에 입학했던 첫 대학 생활이었을 텐데 1학년들한테는 더 특히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학년 글로벌 리더십 학부의 김종욱 임예담 학우님께서 전례 없는 코로나 상황 중에서 첫 대학 생활의 한 학기를 마치며 비대면 수업 가운데 느낀 점, 힘들었던 점, 또 앞으로 한동생활 가운데 하고 싶은 앞으로의 계획과 꿈들, 4학년이 되었을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꼭 해주고 싶은지 1학년 학우님들의 파릇파릇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동대학교에 들어오게 된 20학번 20살 김종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시절의 반을 집에서 보낸 빛나는 세대 임예담입니다. 빛나는 세대 20살 20학번. 네. 2020년도 20살 20학번. 진짜 파릇파릇하네요. 거의 2달 정도 방학을 보내셨는데 요즘 방학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저는 이번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알바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닭갈비 무한리필집 알바도 해봤고, 실제로는 아파트 호프집이라 해야 되나? 치킨집 관련 그런 데서 알바도 해보면서 지내고 있고, 원래 여름방학 때, 한 1학년 여름방학 때가 조금 제일 놀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잘 이렇게 놀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갖고 있습니다. 예담아그님은 어떻게 지내요, 요즘? 1월 한 달 동안은 관공서 알바했어요. 면사무소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알바가 끝난 지금 8월에는 그냥 놀고 있어요. 잉여 생활을 하고 있어요. 20살에 첫 여름방학을 이렇게 알바하고 또 이렇게 보내시고 계시구나. 이제 한동대학교에 20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한동대학교에 오게 되는 케이스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막 그냥 성적에 맞춰서 왔다. 진짜 오고 싶어서 왔다. 엄마 때문에 왔다. 이런 되게 유형들이 많은데 종욱 학우님이랑 예담 학우님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넣게 됐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형들이 한동대학교를 많이 가서 저도 막 한동대학교 다른 대학교와 좀 다르게 한동대학교의 그런 신념과 가치관 정말 좋아서 가보는 싶었는데 저의 성적이 너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시도 사실 안 쓰려고 했고 그냥 정시로 대학을 가서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자, 6개 중에서 써보자 해서 한동대학교에 총 2개를 넣었는데 그 6개 중에서 한동대학교만 붙어서 한동대학교에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전 사실 한동대학교 1차 면접의 1차 합격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 통보 받을 때도 정말 기대를 진짜 1도 안 해가지고 PC방에서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있을 때 엄마가 전화가 왔거든요. 자포자기 하면서 이제 PC방에 있을 때. 사실 제가 고3 때 5월달인가? 그때 다리를 다쳤어요. 십자인대를 크게 다쳤는데 그때 수능 끝나고 하려고 미루고 있다가 수능 전날 막 한 일주일 전에 그때 다리에 다시 다쳐가지고 막 목발하고 수능 보러 가고 그래가지고 다음번 수능 때는 열심히 해보자라는 재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잘 해주셔서 뜻밖지 않게 정말 한동대학교에 오게 됐어요. 저는 원래 한동대학교 몰랐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알다가도 모르게 포항에 괜찮은 대학교가 있다.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보통 부모님 말은 그냥 한글로 듣고 한글로 흘리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 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동대학교 어떠냐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탁 한번 검색을 해봤죠.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해봤는데 참 괜찮은 대학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죠. 영상을 봐버렸나요? 홍보 영상. 홍보 영상도 보고 다른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동영상도 보고 보았는데 근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면접이에요. 면접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타 대학 면접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면접관들이 보통 교수님이시거나 아니면 입학 사정관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질문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수준? 그러니까 너는 뭐 얼마나 알고 있니?를 보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달까? 반면에 한동대학교 면접 보면서 교수님들은 학생을 보시더라고요, 학생.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이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본다 할까? 그래가지고, 한동대를 결정하게 됐죠. 한동대에 오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다 거의 전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새내기 한 스트도 없었고 진짜 선배들을 면대면으로 막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교수님 수업도 거의 줌으로 온라인으로만 만났었잖아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정말 조금 이상했던 1학년 1학기를 마친 소감? 힘들었던 점은 또 무엇이고 또 이 조금 혼란스러운 과정에서도 좋았던 점이 만약 있다면 좋았던 점이 또 어떤 건지.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 약간 고3 때 들었던 인강을 계속 한 학기에 맞춰서 이렇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1학년 1학기를 마치면서 좀 제가 좀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그 1학기에 배우는 강의 중에서 그 소프트웨어 입문이라고 좀 어려운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매번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다시 봐도 강의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네, 정말 매번 포기하고 싶어서 막 새섬 형 누나들한테 제이수에 대한 그런 것도 배우고 알고 막 그랬는데, 제가 사실 좀 이렇게 하다가 단점 중에 하나를 하는 중에 약간 중간에 약간 안 될 것 같거나 그러면 바로 포기하는 그런 성격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소입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해보자. 그리고 그 다른 새섬 형한테도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또 아는 형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해보다 보니까 결국 네,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좀 소입이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제가 약간 뭔가 성장할 수 있었던,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인터넷으로 줌이나 그런 걸 하면서 한동에 대한 뭐 언어 코드나 이런 한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팀 모임이나 그런 형 누나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인터넷으로만 본 사이인데 이렇게 정말 친하고 약간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네, 정말 감사했어요. 줌으로 거의 우정을 쌓은 관계들이 많겠네요. 예담하고님은 어때요? 어땠어요? 1학년 진짜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너무 아쉬울 것 아쉬워요. 같아요. 1학년 1학기 때 진짜 놀라 그랬거든요. 진짜 열심히 놀라 그랬는데, 집에서도 그냥 매일 그냥 핸드폰만 하지. 매일 과제 허버허버하게 하기 바쁘지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이 너무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이랑 카톡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짜 한계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줌으로 이렇게 물론 이렇게 화상으로도 좋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만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많이 어려웠고, 근데 반대로 좋았던 점이 줌이랑 카톡을 해가지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단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달까. 그러니까 정제된 모습. 자기는 네, 정제된 모습만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종욱하구님이랑 예담하구님이랑 실제로 만난 적 있어요? 네, 말해주세요. 팀에서 그 가족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거로는 같이 돼 있어서, 네, 그 팀 모임 할 때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만난 적이 이렇게 줌으로 만난 네. 적밖에 없는 거예요? 1학년 2학기를 이제 곧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종욱님과 예담하구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1학년 1학기 때를 집에서 이렇게 줌으로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간 그 학생들이 너무 좀 부럽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안 좋아서 가지 못했는데, 네, 2학기 때는 갈 것 같아서 약간 학교에서의 생활과 그 도서관에서 좀 공부도 해보고 싶고, 그 생활관에서 네, 형 누나들과 이렇게, 형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그런 거, 네, 기대가 되고, 저 축구를 좋아해서, 네, 풋살 하는 것도 기대가 돼요.
오프라인에서 캠퍼스의 어떤 그런 네, 이제 부대 끼고 이제 사는 그런 삶이 좀 기대가 된다. 네. 예담아고님은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물론 안전하게 건강하게 종강하는 것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부지런하게 공부하기. 음, 1학년 1학기 때 과제를 시험이랑 너무 몰아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해결하자. 그거랑 마지막은 전공 선택. 이게 정말 정말 고민이에요. 전공 진짜 선택이. 크죠, 1학년 때. 그래서 속도는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거. 그래가지고 학교 갈 거거든요. 2학기 때. 그래가지고 각 전공마다 고학년 선배들을 만나고 싶어요. 오, 만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현실 같은 거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알고 싶고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어요. 그 1학년을 보통 전공 탐색의 시기로 이제 보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입문 수업도 듣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종욱하구님이랑 예담하구님께서 뭐 앞으로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지 또 앞으로 더 탐색하고 싶은 전공이 있다면은 어떤 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좀. 저는 사실 이렇게 한동대학교 오기 전에는 그 국제 지역학을 한동대학교에서 전공으로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동대학교에는 1학년 때 그 여러 가지 입문 수업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또 심리학도 재밌는 것 같고 언론 정보나 여러 가지 아무튼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그 입문 수업들을 들어보고 정하려고 하는데 1학년 때 지금 제가 이번 학기에는 경제학 입문하고 공간학 입문이 두 개를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 두 개지 들어도 나머지 막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입문 수업들을 듣고 싶어요. 2학기 때는. 네. 또 재밌는 분야들이 또 많고 또 더 네. 탐구하고 싶은 전공이 더 많군요. 네. 예담하구님은 저는 전공을 모르겠어요. 고민 중에 있는데 입학하고 나서는 저는 생명과학이랑 도시환경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컸거든요. 전공 기초 과목으로 일반 생물학을 아까 말했듯이 배우면서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전공을 배우기 시작하면 좀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인가 싶기도 하고 생명이랑 도시환경을 전공해서 뭘 해먹고 살 수 있나. 그렇다고 재미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지 하면서 계속 수강 편람을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재밌어 보이는 걸 전공하려면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표를 짰죠. 진짜 고민이 많이 느껴지네요. 여러 전공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처음 나는 이걸 공부해야지 입학하고 나서 또 그 실제 그런 전공 수업을 입문 수업을 들으면서 바뀌는 것도 있고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이 전공을 했을 때 어떤지 또 앞으로의 진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서 자 1학년 때가 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전전은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진짜 전전은 맞아 아닌 거부터 먼저 이제 제하는 것도 진짜 그것도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1학년 때 했던 그런 고민들이 또 2학년 때쯤이면 풀려 있겠지 하는데도 그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뭔가 또 다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의 뭐 문화, 뭐 아너코드라든지 뭐 선후배 공동체 중심의 문화, 또 여러 가지 한동만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실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해보고 싶은 한동의 문화가 있다면은 어떤 건지. 저는 실제 약간 아노 코드에 대해서 그 이번 학기 집에서 방에서 지내면서 아노 코드가 좀 지키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노 코드가 솔직히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그 약간 정직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시험이나 과제를 할 때 그 집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책상에 제가 정리한 거나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눈길 한 번만 주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보지 않았다는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시험을 볼 때면 책 같은 거를 다른 방에 두거나 네, 그렇게 하면서 아노 코드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정치학개론 수업을 퀴즈를 볼 때 그 다음날 교수님께서 그 1학년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치팅이라고 해야 되나? 아노 코드를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고
메일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까지 아노 코드를 열심히 지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학교를 가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서약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보고 하면서 아노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어요. 네. 줌을 통해서 이번 학기 팀 모임 하면서 공동체 그런 거는 조금은 느낀 것 같아서, 네, 아노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이미 조국학우님께서 실천하고 계신 게 아노 코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뭔가 돌아보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 네. 지키는 게 진짜 아노 코드인 것 같아요. 또 예담학우님은요? 체험해보고 싶은 한동 체험인가? 그냥 부러운 거. 작년에 축제에서 음. 악동 뮤지션 아. 정말 부러워요. 그 축제. 왜냐하면 제가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서 악뮤 이찬혁이 해병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너무 오랜만에 좋은 곡으로 컴백한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는데 11월 초에 그때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왔어요. 그때가 한참 입시로 바쁠 때예요. 고3이요. 뭐 수시든 정시든, 그러니까 입시생들은 한창 맘고생으로 이제 심한 그 시기에 악뮤 직캠이 떠가지고 봤는데 한동대 가을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가을축제 체험하고 싶다랄까. 맞아요. 진짜 그 축제 설레는 분위기. 그 막 같이 막 3, 3, 5 모여서 막 축제 공연 보러 가고 그런. 그럼 앞으로 이제 종옥학우님이랑 예담학우님께서 대학생활 동안 꼭 하고 싶은 거, 이것만은 진짜 꼭 하고 졸업하겠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어떤 거예요? 저는 제가 한동대학교에 이렇게 그 합격을 하고 나서 에티오피아에 사는 그 요하니스라는 어떤 8살인가 9살 되는 그 친구를 매달 후원하고 있어요.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 매년 이맘때쯤인가 가서 직접 그 친구를 만나고 하는 그런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2023년부터는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쯤에 가서 그 친구들 만나고 싶고, 제가 세계지리를 고3 때 공부하면서 세계 그 나라를 다 외웠어요. 다 외우라고 해서. 그래서 나라 위치하고 그런 거 다 외우라고 했는데, 그 아프리카 그 대륙을 애들이 잘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계속 이렇게 파서, 네, 그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저가 조금 더 안다?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 재밌었고, 그래서 그 이집트부터 그 남아공 그 케이프타운에 있는 최남단까지 한번 이렇게 그냥 이집트에서 내려가는 하면서 에티오피아가 들리고 이런 걸 한번 대학생이면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영어를 조금 더. 저는 그냥 소소한데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 만나기. 그거랑 영어 회화 실력이 아주 별로라서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체력을 길러가지고 그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스페인 하숙 예능 보면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여튼 거기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성적 장학금 받기. 근데 1학년 1학기 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라고 깨달아가지고 그다음에 교환학생 가기. 그거 면접 도우미. 면접 도우미 아니더라도 아니면 면접할 때 그 채플 앞에서 응원해주는 거. 하여튼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랑 그다음에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 중요하죠. 중요해요. 맞아. 하여튼 뭐 대학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연애는 하고. 그 버킷리스트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3년 뒤 좀 어렵겠지만 3년 뒤 4학년이 되어 있을 조국 예담 학우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생각보다 빨리 오는데. 저는 3년이라고 했나요? 3년 뒤에 저에게 오늘 큐티 했냐고, 네, 물어보고 싶어요. 큐티를 제가 잘 안 하고 맨날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큐티 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 큐티 했냐? 종우가 네. 큐티 했냐? 오케이. 예담학우님. 이거 뭐 BGM 깔아줘요? 이거 어떤 BGM, 어떤 류 좋아하세요? 뭐 슬픈 류 아니면 좀 흥미진? 네, 좀 슬픈 거? 쓸쓸한 거? 쓸쓸한 걸로 한번 제가 깔아볼게요.
얘담아, 부지런히 취업 준비하고 있니? 설마 아직도 노느라고 바쁜 건 아니고? 너 한동대도 겨우겨우 왔잖니? 힘들게 왔잖니? 초심 다시 붙잡아. 너 아직도 자소서도 안 쓰고 회사도 안 알아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정신 차려. 나중에 피눈물 흘리기 전에 서둘러 빨리 부지런히 스펙도 쌓고. 설마 너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직도 솔로라고? 괜찮아. 하느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걱정 마. 라고 말하고 싶네요. 팟캐스트에 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 앞으로 예담아구님이랑 종욱하구님께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어떤 거예요? 뭐 아주 거창해도 좋고, 또는 아주 사소해도 좋아요. 저는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찾고 싶어요. 네. 그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싶긴 한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떤 도구로 만드실지는 아직 잘 그걸 가늠이 안 돼서, 그 한동대학교를 다니면서, 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찾고 싶고, 또 제가 그 약간 도전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런 거 네, 딱히 참여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인터뷰 한다고 했을 때도 약간 제 나름대로 도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어디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저와 다른 모습이나 그런 걸 찾고 도전해 봐야지 저가 변하고 또 제가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가 변화되고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담아구님은요? 저는 진짜 사소하긴 한데, 아까 말했던 거, 좋은 사람 되기랑 하나님 만나기?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면, 힘들지 않을 때도 신앙이 넘치는 사람 되기. 좋은 사람 되기는 아직 사람이 덜 된 것 같기도 해가지고, 좋은 사람 되기랑, 하나님 만나기는,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러고 집에 오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일 신앙이 넘쳐 흘렀던 때가 작년 입시기가 때가 제일 적으로도 힘들고 해가지고 진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어나자마자 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CCM도 잘 안 듣는데 CCM도 열심히 듣고 그냥 마음의 안식처를 찾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지 않아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종욱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질문을 보자마자 그 김한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수업 중에 성경의 이해라는 그 강의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하셨고, 또 세상도 그렇게 바뀌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동대는 그래도 세상을 바꾸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는데 왜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는 혼자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동대생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렇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전 질문 보고 딱 먼저 든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세밭인가? 이래서 막 거창하게 저에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작은 시간이 모여서 엄청난 결과인 세상을 바꾸는 것이 그걸 뜻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무 말 대잔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양심을 찔려서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다음에 대학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강하기 전에 세상 중에서도 어떤 세상이었냐면 대기오염이 있는 세상을 깨끗한 공기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훨씬 나아진 거예요. 제 딴엔 충격이었죠. 3년 내내 어떤 정책이 대기오염을 해결해줄까, 마스크랑 공기청정기만은
답이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인들 교류가 잠시 멈추게 되고 미세먼지 문제는 조금 개선이 되고 해가지고 아 바이러스가 답인 건가 하고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뭔가 확고한 목표가 없어졌다랄까? 그래서 저도 집에 있으면서 뭐 말로만 환경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일회용 열심히 쓰고 샤워할 때도 물 아주 콸콸콸 쓰고 뭐 재활용도 잘 안 넣는데 말만 해서 뭐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 굉장히 솔직한 답변. 네, 그런 세상을 바꾼다는 것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들, 또 자기가 그 듣고 또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잘 확실하지 않고 이게 내 것이 맞나? 이런 고민하는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의 어떤 작은 영역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답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슴 깊은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온 것을 알았지. 네, 한동대 로고송 가사입니다. 네, 20학번 1학년 학우님들과 이렇게 줌을 통해서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처음 부푼 꿈을 안고 이제 포항에 내려가던 저의 1학년 때 처음 마음과 초심이 생각나네요. 지금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멋지지만 앞으로의 대학 생활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종욱 학우님과 예담 학우님의 앞으로의 여정을 아주 조금 앞서간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응원해주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친구들이 새내기 섬김이 언니 오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곧 시작하게 될 또 다른 한 학기 예담 학우님 뿐만 아니라 모든 1학년 학생들 또 한동인들의 한 학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또 다른 한동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동안 안녕히 계세요.